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었는데 하루하루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삼전패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증시가 좀 개장이 되자마자 좀 이제 하락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주식창을 이제 보시자마자 어플을 좀 이제 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기대했던 주가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지자 실망감으로 좀 이제 감정이 바뀌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다시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제 주가는 하락장을 보였지만 또 다시 상승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하락은 제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하셨다면,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대략 이제 11개월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또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식 투자에 유입이 됐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길게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좀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적지만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총알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알하면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이제 현금이죠. 더 이상 이제 투자할 금액이 없는 분들, 또는 이제 돈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하기가 이제 폭락장으로 올까봐 두려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이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 시장을 천천히 지금 이제 감망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험. 제가 이제 100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직접 이 시장을 경험을 해보는 게 100번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답답하게 증시의 흐름세가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외인들의 수급으로 이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살걸. 이렇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연속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패가 여러분들, 주가가 삼성전자는 이렇게 오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원래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흘렀습니다. 어떤 때는 2년 동안 무려 주가가 우하향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급등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치고 올라왔던 적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망치로 봐도 우리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꾸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나 뭐 5G 그리고 반도체 칩 등 자율주행이나 뭐 전부 다 지금 안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이제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래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ETF 종목, 요 ETF 종목에 함께 이제 병행해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우선주와, 보통주와 우선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이슈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73,700원 종가 마감을 지었고, 우선주는 67,800원까지 좀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코스피는 금리 인상에
요 요인으로 인해서 2980선까지 좀 밀려났습니다. 보시면은 0.47%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2021년 11월 25일 네,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946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4일 만에 좀 매도세로 전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1504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2012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지탱을 했지만 사실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사실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제 주가 하락은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한 1%대로 인상된 이제 코스피 네, 요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인상이 예상됐던 만큼 2980선까지 밀리는데 그쳤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 현재 0.75%에서 결국에는 한 0.25%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 수준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달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한은은 지난 8월 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그러니까 0.25% 인상한 이후에 10월달 금통위에서 0.75%로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코스피가 주로 떨어진 요인은 총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순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사실 인상이 이미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4월달 4% 이제 올해 이제 성장률이 4%를 유지한 점은 경기 회복이 안정적이라는 이제 평가에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글로벌 이제 통화 정책 이제 정상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환율은 이제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따른 달러 강세와 그리고 1190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장중의 달러 약세 반전에 따라서 추가 상승은 제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분석 한 다음에 좀 이제 오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 증시 현황, 뉴욕 지수 3대 지수이죠.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 S&P 500 이렇게 3대 지수가 있는데요. 다우산업은 0.03% 하락, 대신에 나스닥 종합은 0.44% 상승, 그리고 S&P 500도 0.23% 상승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는 초반부터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0.6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중국의 상해 종합은 주가가 초반에 상승을 한 듯 했으나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0.24% 좀 빠졌고요. 그리고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으로 이어졌다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이제 현재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마감이 지은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금리 인상 오늘 0.25%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부터 11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죠. 1%대 넘게 좀 하락장을 보였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사업은 오히려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가총액 4위에서 6위로 밀려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 모두 다 1% 가까이 좀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향이 좀 좋지는 못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73,700원, 1,100원 하락을 했고요. 1.47%좀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상당히 좀 좋지 못했고, 고가는 75,100원, 네, 이렇게 좀 시작을 했으나 이때부터 주가가 좀 이제 우하향을 하면서 73,600원 대비 플러스 100원이지만 워낙 이제 장 초반에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인가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좀 매도를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47만 4천주 그리고 기관은 19만주 이렇게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주가를 좀 지지를 했지만 아쉽게도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기관에서는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보험이나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좀 지탱을 했다. 그러나 조금 아쉽게도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선주 같은 경우 67,800원으로 700원 하락을 했습니다. 1.02%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가 대비 플러스 200원 상승을 했지만 아쉽게도 주가의 이제 기준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을까요? 네. 일단은 외인은 확실히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좀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했고요. 18만 5천주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10만 7,903주를 매수를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관도 7만 5천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증권이나 투신이 매수를 했고 이제 종금이나 보험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우선주도 썩 좋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29만 7천주를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공매도로 때렸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멈추지 않고 끊이질 않게 지속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때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지 못한 흐름세로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이제 개인 투자자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개정법이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발표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주는 삼전 불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는 29만 7천주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승부수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의 가속도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2030년 네, 이재용 부장의 목표이죠. 대략적으로 9년 남았습니다.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목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미국 출장에 이어서 무려 2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이 규모의 미국 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투자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새롭게 짓는 파운드리 라인은 내년에 완공되는 평택 3라인과 함께 삼성의 이 같은 장기 비전을 실현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이재용 부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페 가족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의 반도체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반도체학과 대단하죠. 이제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이스트 정말 공부 잘하는 학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학과생 모두가 장학금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 따르면 입학 정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한 50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3년부터는 매년 100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과 신설 초기 2년 동안은 새내기 과정 이제 학부 학생들과 2학년 진학 시점에 반도체 시스템 이제 공학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학과 학생 전원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렸으면 이 반도체 학과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 전망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더 프레임 올해 판매가 100만 대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콕 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사람들. 집콕 트렌드가 장기화로 다양한 이제 콘텐츠 소비에 대한 요구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이제 단순히 가전제품이 아닌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더 프레임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프레임은 삼성전자 라이프 스타일, 네, 그러니까 TV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출시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주가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시진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를 하면은 이제 세계에서도 많이 찾아주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선주파여러분들 전체 시장, 세계 시장부터 오늘 경제까지 모두 다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주파여러분들 꺼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